소비가 줄면서 낙농가들이 원유 대금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유 생산을 줄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립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까지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푸드트럭을 합법화하면서 전주시도 영업 허가 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사가 될 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 상인들의 반응도 미온적입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의 미래와 과제를 살피는 기획보도. 오늘은 연구개발특구와 탄소산업 발전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우유 소비량이 줄어들어 낙농가들이 원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유 생산을 줄이는 것 외에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20년 동안 낙농을 해온 이창식 씨는 6월부터 원유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농진흥회를 통해 납품하고 남은 원유는 정부가 낮은 가격에 유제품 업체에 넘기고 그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전 예산 150억 원이 바닥나 6월부터 2달분 650만 원을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줄이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4마리를 지금까지 줄여왔고 제때 유대가 나와야 저희들도 생활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죠. 원유가 남아도는 이유는 우유 소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1인당 우유 소비량은 2012년 28.1kg에서 꾸준히 줄어 26.9kg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FTA 타결로 유럽의 값싼 유제품이 수입된 것도 원유 소비가 줄어드는 원인입니다. 농림부가 2달분 원유 대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그 유대를 정산한다고 해도 현재 시점에서 약 한 80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니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족액이 누적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낙농가들과 농협은 치즈 등을 단체 급식에 납품해 원유 소비를 늘리는데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낙농가들이 원유 생산을 줄이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의 경우 원유 폐기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사립대학의 창업보육센터들이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창업보육센터를 대학의 수익사업으로 보면서 갑자기 세금을 물리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학에선 창업보육센터를 반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에너지 기업입니다. 대학 내 연구소와 연계해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저렴해 자금력이 취약한 신생 기업으로선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기술 개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교류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 또 학생들도 저희하고 또 링크 사업단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어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는 정부 지원을 받아 벤처기업들의 창업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동안 교육시설로 간주돼 재산세 면제 대상이어서 적은 임대료를 받고 창업 공간을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사립대학의 창업보육센터를 임대시설로 간주해 재산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고 대법원도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5년간의 세금을 소급 적용해 징수하고 앞으로 매년 1억 원 안팎의 세금을 내야 할 형편입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소액의 임대료는 입주업체 육성에 재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업자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면 결국 입주업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정부의 창업 육성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부분이 자금력이 영세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또 앞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정부가 세금 부과를 강행하면 일부 대학은 창업보육센터를 반납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대학의 창업보육 사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한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기금본부의 책임자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수익률을 높이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독립공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반대하는 전라북도와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1년 전 소형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 장사를 하는 이른바 푸드트럭의 합법화기를 열어놨습니다. 전주시 등 시군이 푸드트럭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화물차를 개조해 도로변에서 토스트와 어묵을 파는 곳입니다.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입니다. 이 같은 영업을 1년 전부터 푸드트럭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시군이 공원과 관광지 등 6개 지역 가운데 지정한 곳에서 공모를 거쳐 영업자로 선정되면 됩니다. 전주시도 영업 허가 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기존 상권이라든가 성공 여부, 거기를 선정했을 때 수익성이 나타날 것인가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문제는 실제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남원시는 체육시설 2곳에 푸드트럭 영업자를 3차례나 공개 모집했지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이제 조그마한 행사들밖에 없어서 이제 유동인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투자 대비 이제 수익이 안 날 거로 이제 판단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합법화를 반기는 상인들도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있어야만이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신청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좀 그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푸드트럭은 27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숙박객의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와 전주의제 21이 한옥마을 숙박객의 상승폭을 집계한 결과 2년 전 66%에서 지난해에는 25%로 크게 줄었습니다. 전주시는 야간 공연을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개최하는 등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의 곤돌라가 운행 중에 멈추는 사고가 잇따르자 전라북도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특별 점검을 펼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국민안전처 점검에서 5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뒤에도 올해 2월과 이달 14일에 무주 리조트 곤돌라가 멈췄다며 이용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에 특별 점검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조트와 덕유산 설천봉 구간을 잇는 곤돌라 길이는 2.6km로 운행 중에 멈출 때마다 이용객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의 미래와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탄소 산업은 특허 기술이 많아서 특구가 지정되면 세제 감면 같은 큰 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혜택은 탄소 기업의 재투자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소 섬유로 만든 시내버스 연료통입니다. 금속 연료통보다 500kg이 가볍고 폭발할 때 파편이 없어서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탄소 섬유로 만든 CNG 용기는 폭발을 하더라도 찢어져서 파편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특허 제품이 전체 매출의 30%를 넘어 첨단 기술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이런 첨단 기술 기업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같은 각종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탄소 섬유 기업의 경우 특허가 많아 첨단 기술 기업으로 쉽게 지정받기 때문에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가장 큰 발전이 기대됩니다. 세제 혜택을 받은 탄소 기업이 기술에 재투자하면 매출과 고용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R&D에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매출이 생기고 또 고용이 발생하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탄소 산업의 메카라는 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향해서 앞으로 탄소를 응용한 신선장 동력 산업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효성 전주공장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탄소 섬유를 생산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탄소 산업을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희망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돼 탄소 기업에게 세제 혜택이 돌아가고 기업의 재투자로 이어지면 탄소 산업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탄소 산업 발전을 위해 서로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사업비 5천억 원의 메가 탄소밸리 조성과 탄소 섬유 산업단지 조성에 협력하고 김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 산업 육성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동군산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인 페이퍼코리아 공장의 이전 작업이 본격화합니다. 페이퍼코리아는 오는 26일 국가산업단지 이전 예정 부지의 토닥기 공사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공장 이전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팸 메시지 발신자로 몰려 휴대전화 사용은 물론이고 신규 개통마저 금지된 이용자가 있습니다. 정작 스팸 메시지를 보냈는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자산관리업체를 운영하는 박효실 씨는 이달 초 갑자기 휴대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전화를 걸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당분간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박 씨의 번호로 대량의 스팸 메시지가 발송됐다며 통신사가 휴대전화 사용을 중지시킨 겁니다. 앞으로 석 달간 박 씨는 휴대전화도 개통할 수 없습니다. 불법 스팸 발송자로 전산에 떠 있어가지고 3사 모두 지금 개통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업무 특성상 휴대전화 사용이 잦은 박 씨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수발신이 정지돼서 손가락을 딱 묶어놓는 이런 기분, 이게 너무 황당했어요. 아무런 통보도 없이 휴대전화가 끊겼지만 박 씨가 스팸 메시지를 보냈는지에 대한 사실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팸 메시지를 단속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박 씨의 통신사 측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고객 발신번호로 적혀져 있는 스팸에 대한 문자의 내용에 의해서 다른 고객님으로 이제 발송이 됐기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 쪽에서 대상권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나오세요. 그다음 저희 쪽에서 이 번호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하지는 않았던 내용이신데요. 통신사와 인터넷진흥원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스팸 메시지 발신자로 몰린 박 씨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의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160명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동정책당원으로 입당했습니다. 27개 노조의 간부인이들은 임금 피크제와 희망퇴직 등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동자의 고통만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에 앞서 재벌개혁을 먼저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이용득 최고위원은 울산의 경우 민주노총 조합원을 영입했다며 전북에서도 민주노총 조합원을 추가로 입당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모두 2,900여 가구가 아파트에 입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전주시 덕진동에 118가구, 10월에는 전북 혁신도시 국민임대 552가구, 군산의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483가구, 익산의 824가구 등 모두 2,889가구가 입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공무원들을 상대로 첫 3D 프린팅 교육을 합니다. 3D 프린팅은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설계도만 있으면 종이에 인쇄하는 것처럼 3차원 공간에서 실제 사물을 만드는 것으로 미래 유망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남권 3D 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를 유치한 전라북도는 관련 기술을 배운 공무원들이 지역의 3D 프린팅 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은 보훈급여 수급자인 부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보훈급여를 타는 혐의로 기소된 58살 박모 씨와 54살 오모 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보훈급여를 받던 어머니가 지난 2009년에 숨졌지만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올해 3월까지 보훈급여 4,400만 원을 받고 오 씨는 지난해 8월 보훈급여 대상자인 아버지가 숨진 뒤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보훈급여 83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